방송인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김유진 아나운서, 용의자가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예. 이미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아, 지난주에요? 네, 지금은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 처음에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부인 소행 아니냐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잡고 보니까 지인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경찰에서 밝히길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서 내부 소행 가능성도 있다.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지인 중에 범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뻗어나가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가 자택에서 좀 도난 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좀 망설였다. 예.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말 지인이 범인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 좀 불을 지른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붙잡힌 범인은 박나래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예.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 씨 집인 줄 모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진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주혜 변호사님, 신고를 안 했던 이유가 글쎄요. 그 유명인이어서 좀 구설 이런 게 조금 걱정됐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명인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노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보다도 정확한 피해 규모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날짜와 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라도 좀 특정이 돼야지 유의미한 수사가 가능할 텐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언제 잃어버린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잃어버린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좀 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래도 앞서 경찰이 이틀 만에 검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속. 사실 요즘에 CCTV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잡으려면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CCTV가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예. 어딜 가도 이 카메라, 감시의 눈을 피할 수는 피할 없습니다.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박나래 씨 자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이 집 앞뒤로 당연히 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차량의 블랙박스도 블랙박스들도 있죠. 있고요. 예. 그리고 목격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비추고 있는 그런 방법용 CCTV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했는 걸 보니까 절도 전과가 있고 지금도 유사한 범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전문 터리범? 예. 네, 사실 이제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60% 정도가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는 그런 범인들이 다시 한번 예.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80%가 이제 절도를 이미 저질렀던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과거에 절도의 그 동종 범행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박나래 씨 집을 절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서울에 소재한 다른 집을 또다시 절도를 해서 경찰의 추적을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후에 이제 박나래 씨에 대해서도 절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사안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긴급 체포가 돼서 예. 현재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진술에서는 박나래 씨 집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이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집들이 이제 모색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 집이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타깃으로. 네, 일단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조사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먼저 이런 범행 대상 장소를 물색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범죄의 그 죄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프로그램 그 관찰 예능 등을 통해서 그 집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 실제로 정말 모르고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예. 혹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피의자는 이제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가로 또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임 변호사, 2025년에 집에 도둑이 든다. 이거 처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하지만 왕왕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경제 상황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단독주택일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을 넘어서
절도에 나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 CCTV가 어디에나 있고 블랙박스로 촬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도둑들의 행태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피해 규모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인근 지역의 어떤 방범 활동 강화 이런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전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박나래 씨가 이제 도난당한 게 수천만 원 상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되돌려 받으려면 일단 그 사람이 이 물품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과연 이 절도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 얼마 전에 이 절도 행위가 있었고 시간적 간격이 짧아서 미처 이런 부분들을 처분한다거나 하지 못했다면은 이 물건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높죠. 존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팔아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중고거래 같은 게 굉장히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피해액 같은 부분도 아직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더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까지 내가 지금 분실을 한 것인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 과연 이 범인이 이것을 뭐 현금화를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판매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런 작물에 대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금액과는 또 별개로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면은 다시 되찾고 싶을 테죠. 그런데 또 하나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범인이 잡혔어요. 네. 그런데 박나래 씨 측에서 법적 조치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가짜 돌고 뉴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수사 초기에 범인이 지인일 수 있다, 내부 소행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 뜬금없이 절친인 장도연 씨가 범인이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유포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냐면 예. 포털 사이트에 장도연 씨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절도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따라와요. 아, 그래요? 그 말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강경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벌에서 이 정도의 가짜 뉴스면은 처벌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근거 없이 퍼지는 곳이 정보통신망이고 또 이런 내용들 전파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일단 처벌 가능성, 처벌 필요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장도연 씨가 범인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장도연 씨의 외부적인 그런 명예 가치를 떨어뜨리는 침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장도연 씨 측이나 혹은 누군가가 고소 혹은 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위의 그런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이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거 없는 억측, 가짜 뉴스가 이게 매번 나오는데 참 이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건과 별개이긴 하지만 지인이 아니고 이제 전문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밝혀져서요, 용의자가.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연예인들의 이런 사생활 공개 예능이 많아지고 집 공개하는 사례도 많아지면서 조금 우려가 있긴 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도난과 연관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다만 박나래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오픈되다 보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안84라고 박나래 씨 이제 지인이죠. 좀 박나래 씨 걱정하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래 씨가 주변에 그래서 베풀어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너무 사람을 잘 믿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조심하란 말이야.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기도 그렇고요.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좀 공개가 됐었지만 예. 나래바라고 해서 사람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걸 굉장히 맞아요. 좋아한다고 예, 예, 알려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박나래 씨가 사람을 또 좋아하고 너무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이번 사건이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 이 내용이 조금 더 좀 집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잡힌 용의자는
뭐 내부인 지인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소식이 임주혜 변호사님 그 보아 씨하고 전현무 씨가 라이브 방송으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박나래 씨가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박나래 씨가 뭐 언급을 했네요. 네, 사실 이 전현무 씨와 보아 씨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 예. 씨를 언급한 부분이 부적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누가 아깝네, 뭐 안 해, 이런 부분은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 대화 당사자도 아니었던 박나래 씨가 전현무 씨가 더 아깝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들리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현무 씨와 박나래 씨가 함께 출연하는 이 방송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전현무 씨가 다시 한번 박나래 씨에게 미안하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인사를 전했고 박나래 씨가 아유 사과할 게 뭐 있냐, 보아 씨도 따로 또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줬다, 나는 재미있었고 다 이해한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반응들 줄을 이었습니다. 예. 선 변호사님 글쎄 뭐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오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가 너그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뭐 우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명예훼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보도 역시도 뭐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성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라고 어려워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그 사실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누가 더 낫다, 누가 아깝다라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견 수준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느냐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인 그런 감정, 경멸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처럼 결국에는 뭐 시청자 중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예. 뭐 아깝다 이 정도 표현이 나온 거라서 이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박나래 씨의 그런 인격적인 가치를 그 평가를 저해할 만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뭐 명예훼손이나 혹은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예의가 없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